탐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2016년 1월 초, 내 삶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깊이에 깜짝 놀랐다. 대체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진실을 향한 탐구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었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시크릿, 론다 번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론다 번은 2006년 시크릿을 출간하면서 전 지구적 현상을 불러일으켰죠. 시크릿은 독자들이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자기 안의 내면의 힘을 이해하고 삶을 바꾸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론다 번은 더 위대한 지혜를 찾아 나서라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탐구의 여정을 지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이 책에 담긴 우주의 진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위대한 힘, 알아차림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은 부분에서 가장 요약되고 가장 전달이 쉬운 부분들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즉시 알아차림을 인지할 수 있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존재했다. 당신이 집중의 대상을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 옮겨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된 것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당신은 생각, 감각, 감정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끝날 때 당신도 사라질 것이지 않은가.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다. 알아차림 훈련, 행복으로 가는 3단계. 알아차림 훈련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훈련은 알아차림 상태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당신 그 자체인 알아차림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다. 완벽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가는 간단한 3단계 훈련이다.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마음이 곧바로 생각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 그럴 때는 그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 질문을 자주 할수록 알아차림의 상태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하루 종일 수차례 알아차림을 인식함으로써 의식을 알아차림으로 이동시켜라. 마음의 괴로움에서 알아차림의 깊은 행복으로 돌아올 때마다 충만한 행복과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아직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차리는 것도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제 당신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린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의자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만큼 간단하다.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현재를 의식하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라. 명심하라. 힘은 그 힘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알아차림에 머무르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이다. 내 스승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음은 카메라 렌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음에는 자동 줌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줌 렌즈로 대상을 자세히 클로즈업 하듯 대상의 자세한 부분에까지 집중한다. 마음은 대체로 줌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이는 세상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최대한 열어 광각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점의 대상을 넓혀 자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주변에서 가까이 초점을 맞추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 보라. 원한다면 손을 사용해도 좋다. 이제 시선을 넓혀 특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변에 최대한 많은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해 보라. 몸이 즉각적으로 이완되는 것, 휴식이 찾아드는 감각을 느껴보라. 마음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집중의 대상을 최대한 넓히면 마음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전면으로 나서게 된다. 알아차림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알아차림은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 안다.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알아차림에 집중해 보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잠들기 직전 혹은 당신에게 적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든 좋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기적 같은 삶을 간절히 원한다면 더 자주 알아차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루 단 5분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토록 쉽다. 이 3단계를 얼마간 훈련하면 당신 안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우세해지고 마음은 훨씬 고요해질 것이다. 당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신호들은 다음과 같다. 삶이 쉬워지고 수월해진다. 더 평화로워지고 괴로웠던 일들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안정될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휩쓸린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한다. 불평하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것에 집중했던 마음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이 예전처럼 당신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생각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그것이 알아차리는 모든 대상 하나하나보다 위대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알아차림에는 한계가 없고 이는 곧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제한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힘을 행사할 수 없다. 나도 몇십 년 동안 분명히 잠들어 있었다. 내가 잠들어 있다가 처음 깨어나던 날, 그 순간,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 후로 나는 작은 깨어남을 여러 번 경험했고 중요한 깨어남도 한 번 더 경험했다. 깨어남은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갑자기 시야가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어떤 사람은 소파에 누워있다가 깨고 주차장에서 차를 향해 걷다가 깨어나기도 한다. 새소리를 듣다가 스승의 말을 듣다가 책을 읽다가 깨어나기도 한다.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깨어나거나 개인적인 위기로 삶이 바닥을 쳤을 때 깨어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깨어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자신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써 그 생각에 힘을 부여했고, 그래서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겪게 된 것이다. 이는 기계적인 마음이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음이 만든 제한적인 생각의 작용이라면 알아차림은 완벽한 풍요로움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 즉 알아차림으로 깨어나 이 놀랍고 멋진 세상을 즐기는 것이다. 깨어나면 당신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란 뜻이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으니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데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은 물질적 세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사건,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이지만 마음이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창조적인 힘은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된다. 마음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마음이 만든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 걱정을 느낀다면 걱정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의심이 든다면 의심스러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낙담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짜증이 나고 성급해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건 모두 당신이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당신 책임이다. 당신의 감정이고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감정을 일으키고 당신이 생각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이지만 당신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당신은 머리 위 수도꼭지를 스스로 틀고 이렇게 말한다. 오, 누가 나를 흠뻑 젖게 만들었어. 물을 튼 것은 당신이고 당신을 젖게 만든 것도 당신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문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초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세상에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리고 멈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감정은 에너지의 움직일 뿐이다. 에너지는 진동하고 이는 곧 생강처럼 감정도 진동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감정은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진동한다. 선한 감정은 높은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신체에 유익하며 당신 삶을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감정은 또한 다른 존재들은 물론 이 행성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뭔가 당신 삶의 환경, 다른 존재, 그리고 이 행성에 해롭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감정들은 전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 행복을 느끼면서 동시에 화가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고 이는 더 행복한 생각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는 당신이 했던 분노에 찬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과 감정은 언제나 함께이다. 생각과 감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네 라고 대답한 결과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네, 나는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대답에서 온다. 긍정적인 감정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은 결국 알아차림에서 온다. 좋은 감정을 누리고 좋은 감정과 사랑에 빠져라.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거나 생각한 결과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싫어,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라는 대답에서 온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당신의 의견에 대한 반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크고 작은 상황, 논쟁에 휘말리고 지각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빚이 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차가 막히고 배달이 늦고 재고가 없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고 정부가 일을 못하고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취소되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고 슈퍼마켓이랑 은행, 공항에서 줄이 긴 것들 온갖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말이다. 안 돼.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이는 즉시 당신 안에 저항을 일으키고 그 저항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저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듯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도 저항한다. 부정적인 감정의 올가미에 걸려 기분은 더 나빠지지만 사실 그 기분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반응에서 유발된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해왔고 그 감정들은 지금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 잠재의식에 묻혀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상과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억압하고 묻어놓았던 감정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똑같은 것이다. 화가 났을 때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던 바로 그 분노일 뿐이다. 3살 이전의 아기들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다. 알아차림이라는 본성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몇 초 만에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감정에도 저항하지 않는다. 성인이라는 딱지가 붙을 때쯤 마치 타고난 듯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처음에 감정을 잘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정도로 혹은 그보다 더 감정을 억압하는 데 능숙해진다. 사실 우리는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억압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끔은 너무 늦을 때까지 우리가 진짜 감정적 반응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리고 이는 결국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징후로 드러나기도 한다. 어깨가 뭉치고 배가 꼬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후회하고 있을 말이나 행동을 해버렸을 것이다. 마음은 다른 사람이나 사건이 감정을 유발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외적 요인에 대해 무력하고 순수한 피해자인 척한다. 저들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저게 날 무섭게 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불안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이다. 차마 억누른 감정들이 이를 터뜨릴 출구를 찾아 주변 사건을 방아쇠나 구실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곧 김을 잔뜩 뿜어낼 압력밥솥처럼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방아쇠를 최대한 당겨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어기제를 전치라고 한다. 우리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를 화나게 만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라. 당신은 슬픔이라는 감정인가 아니면 슬픔을 인식하는 주체인가? 당신은 슬픔을 인식하는 주체이다. 당신은 슬픔이 오기 전에 여기 있었는가?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당신은 슬픔이 떠난 후에도 여기 남아있을 것인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다. 슬픔이 사라지면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슬픔이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고 슬픔이 떠난 후에도 온전하게 여기 있을 것이다. 당신은 슬픔이 아니기 때문이다. 슬픔은 당신이 알아차리는 대상이다. 슬픔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감정이 당신을 콩알만한 크기로 작아지게 만들도록 두지 말라. 당신은 우주를 품고 있는 무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애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직장 상사를, 친구를, 적을, 그리고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하지만 그 무엇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 안에 있다.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힘이 없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반대로 말해주었다. 현명한 스승이자 물리학자였던 프란시스 루실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환영하기를 제안한다. 환영하기는 내가 시도해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 환영하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에 완전히 뿌리 뽑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면 애초에 그 감정을 유발했던 상황이나 환경 또한 달라질 것이다.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환영은 저항의 반대이다. 저항은 부정적인 감정에 싫어, 난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 환영은 그래 어서와 환영해 라고 말한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모든 것을 환영한다. 아무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알아차림의 환영 앞에는 힘을 쓸 수 없다. 사실 그 어떤 부정적 감정이라도 알아차림의 환영 앞에서는 무력하다. 원하지 않는 대상을 환영하는 것이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붙들어 두는 것이 바로 저항이며 환영은 그 저항을 멈추게 해준다. 그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지 않거나 그 감정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넓히고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면 기적처럼 저항을 멈추게 되고 단지 에너지뿐이던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저항하던 상황도 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몸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낸 후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은 강렬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갈 때마다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수월해지고 행복은 확장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버릴수록 가속도가 붙어 점점 쉬워진다. 결국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즉시 사라지는 지점에